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이전의 두산중공업은 잊어라, 새롭게 거듭난 두산중공업 SMR 수소에너지 해상풍력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이 해상풍력 발전기, 요런 것 지금 두산중공업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업적인 변화,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적인 변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재무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도 1분기 때 수주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수주가 늘어남으로써 또 이제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는 늘어났지만은 그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당기 순이익이 흑자가 전환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두산중공업이 뼈를 깎는 재무 조정을 했습니다. 재무 조정을 했고요. 재무 구조를 많이 개선시키면서 매출은 줄었지만은 마침내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차입금이랑 부채 비율도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기업의 안정성적인 지표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의 수주가 이제 늘어났긴 했지만은 매출이 마이너스 14.1%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들은 살짝 아쉽다. 매출이 줄어든 점 살짝 아쉽고, 2021년도 때는 지금이 가장 최소 매출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매출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일만 남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어떻게 개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을 했고, 한 1800억 이상의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클럽모라는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차입금을 상환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매각으로 부채를 1245억 정도를 이제 상환을 하고, 그다음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해서 또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또 상환하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등으로 또 자본이 증가를 되고, 인프라코어 지분을 매각하면서 8,500억 정도의 이제 자산이 확보될 것이다. 현금이 2,280억이 생기고, 현금화 가능 자산이 1,226억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시키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상환을 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자본과 부채를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영업이익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업의 방향성을 이제 변화시키기도 했고, 기업의 자신의 이런 재무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기업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변화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중공업 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도 때는 아마도 매출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수주 증가량이 또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매출적인 부분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주가 어떤 수주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발전소에서 한 2.5조 정도, 베트남하고 괌, 네팔, 국내 해상풍력, 국내 신재생 복합단지에서 한 이렇게 발전해서 2.5조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수주는 한 1.3조 정도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수주는 이제 사우디 쪽에서 7,800억 정도가 나왔고, 앞으로 또 수주할 분야에서는 한 2.5조 정도 수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연말까지 계속해서 타겟 PGT 중심으로 집중 관리 예정을 한다. 해외 건설, 그 다음에 국내 열병합,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도 수주 계획, 이 수주 계획은 한 5조 5천억이었고, 지금 2021년도 수주 계획은 8.6조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수조가 발전 시설이나 이제 해외의 건설, 해외 시설 건설 등을 통해서 확보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측면들을 또 투자에 고려하고 매출의 기여도를 다 고려를 하면서 또 투자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사업 분야를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기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 뭐 화력 발전이나 아니면 뭐 석탄 발전, 이런 발전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수익을 내왔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 쪽도 굉장히 크게 늘리고, 그다음 수소 쪽도 알파로 늘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풍력도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가스도 늘어나게 되면서 그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기존 사업이 한 6.2조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자, 이제는 2025년도까지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은, 가스가 한 거의 2조, 신재생 에너지가 한 3조, 그다음에 수소가 이제 또 알파로 들어가고 원전이 1조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9.7조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기업의 완벽하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은 이전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스, 신재생, 수소 및 차세대 원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높은 분야 쪽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태양광, 수력, ESS 등 이런 분야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국내 해상 풍력에서는 지금 1위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가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소는 대규모 청정 수소 수요를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서 수소 발전 시장을 선점하겠다. 청정 수소 공급을 연계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가스터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몇 안 되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탑4에도 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차세대 원전 SMR이라는 굉장히 소형 원전인데, 기존의 원전보다 100분의 1 수준의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그런 핵 융합 발전에 넘어가기 전에 그런 발돋움판이 될 수 있는 차세대 원전 시장에 또 글로벌 탑 플레이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는 발전하려면은 바다에다가 발전기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런 수급 계획을 보게 된다면은 해상 풍력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 알 수 있겠고요. 24.9 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239 메가와트의 실적을 확보한 상황이다. 2020년에서 거의 한 10% 이상의 실적을 이제 풍력 발전기 모델에서 뽑아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1위 해상 풍력 실적 기반으로 시장 확대 예상하고 있죠. 탐라하고 서남권 해상단지 등 총 78기 발전기 공급을 이제 확보를 했었고 19년도 개발 완료 및 21년도 제주 해상풍력단지 수주를 시작으로 공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해상풍력 발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투자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신기하고 주목해 보는 게 수소 가스 터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두산퓨얼셀이라는 국내 1위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을 자회사 편입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두산중공업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생산에도 이제 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 수소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고요.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풍력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이런 발전에 연관시켜서 어떻게든 수소를 생산해 보겠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점 얘기를 함으로써 수소 생산 방식에 블루하고 그린, 원자력 수소 모든 거를 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 터빈 같은 경우는 LNG 이제 가스 터빈은 오래전부터 그 화력 발전보다는 그나마 이제 배출이 지구 온난화 그 물질 배출을 적기 때문에 주목받아 왔고요. 그래서 이런 가스터빈 LNG 개발을 하고 있고 독자 이제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완료했고 2021년도 김포 열병합 발전소 출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느라고 한다고 하니까 일단 가스 발전 설비 용량은 30년까지는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발전 용량 대체를 한 것은 석탄 발전 대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줄여갈 때 가스 발전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 발전 터빈 사업을 하는 두산중공업 투자 포인트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100% 이건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가스 발전이 부족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원전과 함께 주목을 받아갈 그런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하에 상용화된 근접한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뉴 스케일이라는 모델인데요. 근데 그 모델에 두산중공업이 제작 파트너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경험이 있다라는 점, SMR 설계 경험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정부 주도,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국내 SMR 사업 참여 및 다수의 글로벌 SMR 개발 사업 파트너링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2030년까지 이 소형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이 굉장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소형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수출에 관련해서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 성공적 상업 운전 착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전 수출 타겟 국가에 대해서 이제 또 영업 활동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인도 이런 것들 각자 2025년까지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원전 관련해서도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폐기물이 발생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목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기존 사업에서 전통적 사업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바뀌어가면서 전체적 매출을 늘리고 기업의 재무 조정을 통하여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차입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마침내 2021년도 3분기 때 매출액이 흑자 전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기업의 재무적 측면 또한 뒷받침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 이 시점에도 두산중공업 투자는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즈부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